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하는 방안으로 직장인이 평균 월 6만 원 더 내고 9만 원을 더 받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라가고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이 개혁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1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이 확대되며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여야는 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늦게 소추된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나면서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즉 헌재가 기각 인용 상관없이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처리해 국정 혼란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의 염려를 전하자 김성훈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발의 직후 압수수색을 우려한 두 사람의 대화로 해석되는데요. 김성훈은 윤석열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윤석열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김성훈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세훈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첫 여권 대선 주자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오세훈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오세훈 악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인한 시장 과열을 사과했고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었다가 빼앗은 것이니까요. 정책적 혼선과 대선 전초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지율도 저조합니다. 3월 3주차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 오세훈은 5%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겨레 안선희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현대제철이 내수 침체와 중국산 철강 유입,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상징적이지요.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소매 판매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자영업자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둔화되며 1월, 2월 실적이 전년에 비해 4.7%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확대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도전도 주요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조속한 탄핵 심판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4.8%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미루어진 결혼과 30대 초반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 출산율 상승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남녀 30대 초반 혼인율이 가장 높았고요. 혼인 증가가 출생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그러나 2031년부터 30대 여성 인구 감소로 결혼과 출산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9세, 여성은 31.6세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이고 체제 위협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돼 가는 흐름일까요? 뭔가 2%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